예, 이제 나와요. 예, 잘 됐네요. 여태까지는. 네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계획은 저희가 오늘 그 줌 세미나를 레코딩해서요,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모습이 또 유튜브로 통해서 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오늘 그 순서에 여러분들 많이 그 뭐 엄지척 박수 이렇게 쳐주셔서 호응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세미나가 또 재밌는 세미나가 돼서 또 재밌는 세미나도 되고, 또 우리 하인혁 교수님의 주제 발표로 해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거. 좀 쉐어링 되고 있지. 그게 맞잖아. 성공해서. 맞나? 왜 이렇게 뭐야? 스탑 쉐어링. 네, 이제 4시 10분이 됐습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공회의소 2020년 제1차 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외 부회장 미셸 강입니다. 네, 먼저 이홍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홍기 회장님. 이용기 회장. 어디 마이크가 있어, 이용기. 마이크가 뮤트로. 이용기 회장. 네, 회장님 그 말씀하실 수 있게요. 그 뮤트를 언뮤트로 좀 바꿔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상단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안 들리는데. 네, 그 썬박 부회장님 그 호스트 컴퓨터에서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화면을 클릭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음소거 그거 보이거든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이홍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힘이 돼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비드에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하인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임원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통영사관, CBMC, 평통, 트리플A 한국학 이사장님, 우리 상의의 고문단 자문이사장님, 이사의 최전 이사장님 비롯 이사님들, 임원들,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만 인사 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그 단체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세미나가 아주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엄지척. 네, 다음은 박기철 한인상의 자문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박기철 자문위원장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예, 말 들립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기철 자문위원장입니다. 오늘 화상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세미나를 발표해 주시는 하인혁 교수님, 그리고
썸박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철 자문위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주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애틀란타 총영서관에서 이광석 신임 부총영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영사관에 제가 2월 중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 계기를 이렇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인사도 여쭙고 또 이렇게 오늘 좋은 강의 많이 기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렇게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석 부총영사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봬요. 앞으로 또 자주 뵐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또 세미나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 하인혁 교수님에 대한 강사 소개를 배현주 홍보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원래 계획했었던 대면, 저희 세미나에서 비대면 세미나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 점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모신 우리 귀중한 교수님, 하인혁 교수님이 사실 신체적으로 따지면 좀 모시가 좀 거리가 되는 곳에 계시지만 이렇게 저희가 줌 미팅을 함으로써 이렇게 멀리 계신 우리 유수원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인혁 교수님의 학력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인혁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사, 대학원 석사를 마치시고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MA를 하셨고요.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y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또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University of Minnesota Humphrey Institute for Public Affairs에서 포닥으로 또 리서치 펠로우를 마치셨고요. University of West Florida에서 Economic Program Director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주요한 연구 분야로는 지역 개발 및 경제 발전, 공간 계량 경제학 등을 주로 전문 분야로 학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해서 너무 반갑고 우리 하인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배현주 홍보부회장님 양력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세미나 시작해 주세요. 지금 뮤트가 돼 있어요. 아닌데? 네, 됐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인혁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한 3시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틀란타 가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덕에 감히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덕에 이렇게 집에 앉아서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15분, 길면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미셸 부회장님께서 이제 재미있는 세미나라고 자꾸 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 얘기하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 많이 되고요. 지금 제목이 좀 길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상황 진단, 경제 전망, 대응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의학 전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나 발표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제 공부하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 발표 중에 만약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중간에 제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래 채팅창에 가셔서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 발표 후에 Q&A 진행하시는 사무총장님께서 아마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코비드-19 업데이트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데이트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엄청난 확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실 2월, 3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붉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었고요. 3월을 넘어서면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 이때만 해도 사실 미국이 그렇게 크게 경계심을 높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월 중순과 말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도 이 북아메리카에 많이 확산세가 나타났고요. 유럽은 조금 주춤하는 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그린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북아메리카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지만 이제 주로 미국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주춤하는 듯 하더니 지난 6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옅은 하늘색으로 된 것이 라틴 아메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커지고 있고, 제일 아래 아직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보건시설이 설비가 아무래도 조금 어드밴스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확산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남아 있죠. 미국의 경우를 조금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0일에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정도까지는 거의 무시할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기 대응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4월에 굉장히 4월까지 확산이 됐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사실 이 기간 4월, 5월 중에는 각 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이동 제한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 덕에 이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었는데 계속 좋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6월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금 외신에서는 통제불능, 포기 이런 단어까지 쓰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난 3월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과연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언제쯤 없어지겠는가 하는 거였죠. 모두가 궁금해했고 또 많은 전문 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지금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실제로 확진자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이 옆에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예측치인데요. 예측치의 이제 평균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6월 중순에도 예측을 했고 이제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예측을 하죠. 그런데 예외 없이 이 예측은 항상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6월 중순 예측치를 보면 8월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완전히 보기 좋게 틀렸죠. 반대가 됐습니다. 예측치이다 보니까 그 통계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상한과 하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이 그래프는 그 어퍼 바운드를 그 상한을 표시한 것인데요. 불행히도 지금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세의 선을 따라가 본다면 예측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현실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지금 확진자도 많이 있지만 또 사망자도 이제 인구 비례해서 볼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국가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그 사망자 숫자를 봤을 때 굉장히 그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하향 하던 듯 하다가 7월 초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느냐, 그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지금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여전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제가 이 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또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이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검사 숫자로 따지면 세계 전체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 비례로 하면 가장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 검사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하면 과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검사를 하나도 안 하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사를 많이 하면 그 확진자가 일정한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이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를 계속해서 나가면 처음에 1명 찾고 2명 찾고 할 테니까 검사 숫자를 늘리게 되면 확진자의 숫자가 늘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검사를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인데 처음에 10명을 했을 때 1명이 나오면 이제 10분의 1이죠. 또 10명을 더 했으면 20명 중에 이제 2명이 나오겠죠. 랜덤하게 했을 때. 그러면 검사를 한 사람 중에 확진자의 비율을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변화가 없거나 이제 바라기로는 우하향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개 표시된 그 주황색 막대기는 그 실제로 검사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물론 그 검사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지나치게 길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조금 짙은 주황색이 보이실 텐데 이것이 그 검사 중에서 확진으로 나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의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초부터 이 검사 한 사람 중에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그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실제로 정체되어 있고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실질적으로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처음에 이 세미나를 준비할 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리기를 바라지만 아주 수개월 내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당겨서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죠.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래도 비교가 가능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페인 독감인데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1918년에 시작해서 20년까지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16억 인구가 있었는데 뭐 1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대개 5억 명 정도가 감염됐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5천만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사망률이 대개 10%. 걸린 사람 10사람 중에 1명이 죽었다는 뜻이니까 이제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3%가량이 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더욱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피해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는데 7월 중순, 이제 7월 말이네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78억 인구가 있는데 대략 1,60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감염이 됐다라고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발생률로만 따지면 0.2%입니다.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낮은 편인데 아직은 방심하기 이르죠. 사망자는 65만 명, 치사율 4%가 넘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반드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을 1차로 보느냐, 2차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대개는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의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마일 이상 여행이나 이주를 하지 않았대요. 대부분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의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죠. 운송수단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생활이 많이 변했고요. 또 IT 문화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전쟁이나 이런 팬데믹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기술이 새롭게 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오늘의 세미나는 이 디지털화를 가속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5분 정도는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지난 리세션은 이제 2009년에 끝났습니다. 2009년 공식적으로는 2009년 7월. 그리고 지금 공식 발표로는 올 3월부터 새로운 리세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무려 128개월 동안 경기가 성장을 했습니다.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 이 표는 역대 리세션의 사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한 번 끝나고 그 다음 리세션이 끝나는 기간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2001년을 보면 72개월, 대략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3년 정도도 있지만 5, 6년도 있고 지난 기간은 이제 무려 10년 이상, 10년하고 8개월 동안 경기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 리세션에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자료를 모아서 발표하는 곳이 이제 NBER이라는 곳인데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영리 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이 NBER에서 경기 변화를 나타낼 때 리세션이냐 아니냐, 끝났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는 대략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리세션이 시작됐으면, 만약에 오늘 시작됐으면 오늘 리세션이 시작된 것을 대개는 한 2021년 말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자료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월에 리세션이 시작됐다고 4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너무나 컸고 확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여기 여러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아래 선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씩 그레이 에리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리세션을 말하는데요.
지금 뭐 1931년이라고 표시된 이때 요 전이 이제 대공황 때죠. 그래서 대공황 시절에 보면 이 표는 뭘 나타내냐면 그 얼마나 많은 분야, 경제 분야에 영향을 줬는지.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돌아가 보면 80%가 넘게 거의 전부죠. 그런데 이번 리세션은 이미 3개월 전에 시작한 이번 리세션은 대공황 때보다도 더 큰, 더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줘서 거의 모든 분야, 모든 산업 분야가 이번 경기 침체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2월까지만 해도 3%대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불과 한 달 만에 14%가 넘어가는 정말 그래프가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급상승했죠. 지금 다소 11%대로 주춤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이 리세션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3월에 시작이 됐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128개월 동안 경기 호황을 누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한 4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그것이 불과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3개월, 만드는 데는 10년이 더 걸렸는데 사라지는 데는 2, 3개월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럼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임시로 그 직원 해고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도 맞지만 대략 그 연구에 의하면 한 반 정도는 영구적인 손실로 추정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사라지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일자리 2개 중에 하나는 다시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업률은 3.5%에서 4월에는 14.7%로 급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서 6월에는 11.1%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럼 그동안의 경제는 어떻게 됐냐? 그 GDP 증가율을 보니까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2%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 4분기 1월, 2월, 3월 때 마이너스 5% 떨어졌죠. 이미 마이너스 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뭐 기억하실 겁니다.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S&P 500를 보면 2월 20일에 3,300에서 불과 한 달 만에 2,200으로 무려 33% 이상 하락을 해서 정말 대재앙이 온 줄 알았는데 다행히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다시 3,200대로 회복은 한 상태입니다. 기준금리는 0%로 지금 8년째 유지를 하다가 이제 올렸는데 다시 0%대로 하락을 해서 그 연준에서는 이제 2022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이제 1, 4분기 처음 3달은 마이너스 5%. 이것은 그 예측 모델이 아니고 실제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2, 4분기 예측치. 2, 4분기는 4월, 5월, 6월인데 GDP는 이제 계산해서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한 빨라야 8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측치는 대략 마이너스 34.7%. 엄청나게 감소했죠. 감소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 연준은 이것은 그 연준의 공식 발표는 아닌데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라고 지금 굉장히 저명한 그 경제 예측 기관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39%, 그리고 CBO는 그 컨그레셔널 버젯 오피스라고 미국 어떤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non-partisan 우리가 예산국입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CBO 자료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40%. 누가 가장 맞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략 보시는 것처럼 2, 4분기에는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춘다면 다시 20% 정도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속도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1사분기, 2사분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아직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대략 한 마이너스 7% 정도로 지금 부의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2차 혹은 3차 유행 여부에 따라서 더블 딥, 그러니까 W 모양이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가는 그 더블 딥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큽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2, 3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거든요. 1월에는 전체 세계 경제 전체, 미국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체 3.4% 성장할 것을 예상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 2개월 후에는 다시 더 낮춰서 마이너스 5%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측을 조심스럽게 같이 했지만 실제로 이 통계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책, 상황, 지금까지의 추세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어떤 용한 점쟁이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예측치도 바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두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대응책,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인가? 2008년 경제 위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쪽에서 이제 먼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실물 분야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각국 산업시설이 폐쇄되고 이동 제한, 격리 조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무역 교역이 중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물 분야에서 시작이 된 일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금융 부문에서 지난번 3월에 주식이 폭락한 것을 제외한다면 금융 분야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파산 신청, 파산 보호 신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악화된다면 금융 부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단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2, 3개월 혹은 6개월 내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다소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장기,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혹은 2년 정도를 최소한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어떤 미디어를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70여 종 이상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2차 위험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집단 면역 단계까지 이르기엔 아직 너무나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죠. 지금 뭐 마스크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중국발 2차 유행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여름 동안에 이제 남반구 국가들로 갔다가 다시 북반구 국가들로 가을이나 겨울에 오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유행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로컬 프로덕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죠. 줌 미팅을 사실 저는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또 온라인 강의를 6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이었죠. 뭐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교수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에서 필수사항. 다행히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런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싫던 좋던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일단 우선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과 안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물건을 사던 어디에 나가서 외식을 하던 간에 우선 나의 건강,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주문 배달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겠죠. 제가 이제 어제 홀푸드에 한번 가봤어요. 실제로 예전보다 사람들 많지 않고 한쪽에 옆에 큰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4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주문을 받아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배송하는, 아니면 픽업을 하는 이제 그런 섹션이 생겼더라고요. 그 안에서 파는 음식들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행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초반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흔히 이제 언택트 시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이 언택트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컨택리스, 혹은 그러니까 컨택 앞에 이제 on을 붙인 거죠. 언택트 시대. 다시 말하면 접촉을 피하는 상태인데,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언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컨택입니다. 온택트 상태. 사람들은 여전히 대면은 하기는 껄끄럽지만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소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택트 시대 혹은 온택트 시대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만 하고요. 온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모든 기업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증가한 산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리세션만 보더라도 그 당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종이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장은 직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리세션 중에.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리세션 기간에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보다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죠. 물론 이번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실제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산업들 혹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아마존이겠죠. 제가 있는 방 옆에도 지금 제 방에도 아마존 박스가 거의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질 않고 아마존으로만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한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닝 하지 않고 픽업한다든지 또 배달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영업 생태계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거래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주문하거나 또 회수하고 배달하는 과정은 다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흔히 e-commerce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e-commerce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e-commerce를 합친 내용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 TV에서 나오는 홈쇼핑 같은 경우를 이제 e-commer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실제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어느 곳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에게 이제 신상품을 보여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치수를 한번 입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색 옷에 저 색 자켓을 한번 걸쳐봐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그럼 바로 거기서 모델이 하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 단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 공유 경제의 허상을 깨야 된다라는. 공유 경제 예를 들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그 원래 취지는 내 집에 빈 방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해서 에어비앤비로 전환하는. 또 우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김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활용하는 것이 공유 경제였는데 또 우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버 기사들은 아예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해서 우버를 하는. 그러니까 원래 공유 경제의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보면서 그런 공유 경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사람으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줌 미팅처럼 일정한 그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커넥티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심리, 우리의 그 정서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그냥 힘들다, 예전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선택에서 필수 사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상황 진단,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이었는데요. 그 대응 전략 부분은 우리 상공회의소 분들이 또 비즈니스 운영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었고요. 또 특히 디지털 경제 가속화, 그 다음에 새로운 소비 형태를 또 파악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형태를 바꿔서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사람들에서는 이제 피지컬리 멀리 stay away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stay connected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또 이런 줌 미팅을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영배 사무총장님의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하인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몇 가지 미리 받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암울하고 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지금도 어려운데 이보다 또 더 심한 2차 팬데믹은 과연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2차 유행이나 3차 유행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확산세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재확산이 되고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 단계까지 갈 때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2차 유행이다, 3차 유행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2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도 조금 애매한 것이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4월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면 1차가 끝나고 2차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1차가 끝나지도 않은 채로 재확산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확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혹시 이제 좀 주춤하다가 남반구로 갔다가 다시 가을이나 겨울에 끝난 줄 알았는데 재확산된다라든지 하면 이제 2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1차의 끝이든 아니면 2차의 시작이든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우려가 큰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된 질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뀌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직업군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과 그리고 반대로 이런 거로 인해서 또 활성화될 그러한 직업군을 예측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의 가속화 혹은 그 기술 발전이 이미 기술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테이블 서브를 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지고 원상 복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자동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배달이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격리 문제, 이동 제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직업군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실제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복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질문은 실제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 시대 등등을 통해서 이제 IT와 관계된 그런 변화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식당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지를 않아요.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 자체가 그냥 쉽게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좋겠고요. 물론 당연히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온라인 앱을 통해서 저희가 대면에서 비대면 접촉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한 제가 IT 쪽을 개발하는 그런 직업들 당연히 지금 디맨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코로나보다는 큰 그림 IT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인혁 교수님, 또 김영표 사무총장님 Q&A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세미나 2, 우리 기획 부회장님이시죠? 벌레 박사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썬박 부회장님의 방역 현장에서 본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레 박사 썬박입니다. 네, 반갑고요. 제가 이제 줌 호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참여를 원하셔갖고 막 양쪽을 제가 컨트롤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뭐 전문 강사는 아니고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하고 있는 패스트 컨트롤 회사 대표고요. 사실 오늘 그 세미나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한 달 동안 미팅을 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놨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현장에
한 2시부터 새벽에 셋업 해갖고 한 거의 1시 끝나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조금 최선을 다하지만은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현장은요, 보시면은 굉장히 그 전쟁터의 야전 상황실 같습니다. 즉 right now or never, 당장 지금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 오피스 같으면은 요새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엄청 전화가 옵니다. 무조건 저희 매니저가 받더라도 야, 썬박 사장 바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만을 찾아요. 그럼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와달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급함과 호소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게 한인의 뭐 봉사센터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비욘드 방역회사 벌레 박사를 넘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어느 단체에서 좀 해줬어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쉽게도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물자 PPE라고 그러죠. 그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는 굉장히 부족해요. 마스크는 3월, 4월 달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현장에 쓰는 마스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진짜 너덜너덜한 마스크 쓰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문제는 없어졌죠. 단 지금 방역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갑, 라텍스 이거는 완전히 가격이 폭등이어 갖고요. 지금 사이즈는 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약품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게 풍기가 돼 갖고 누가 거대 자본이 완전히 그거를 매집을 해서 그런지 초기에는 막 구할 수가 없었어요. 3월, 4월 달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 갖고 이 조지아 전역에 있는 그 대형 도매상들 저희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 약을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테네시 근처까지 가갖고 공장을 그냥 뒤져지어 이 친구들이 물건을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창고까지 들어가갖고 거기 있는 것 전부 다 사겠다 해서 구입을 해갖고 조지아 애틀란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애틀란타 우리 조지아 교민을 다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복장은요, 사실 전투복이에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멋있다. 근데 보면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가글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는 방독면 수준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뭐 천 마스크는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 방역복도 있습니다. 이건 또 땀이 안 통해요. 공기가 안 통해 갖고 아주 작업을 하면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입니다. 장갑도 라텍스인데요. 왜냐하면 케미칼을 만지니까 이 장갑을 벗으면은 물이 그렇게 제 손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다음 장비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약을 충전하면요 한 30파운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쌀이 한 15파운드거든요. 그 두 백을 들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한 60만 스퀘어핏 그 공장 3개를 지금 끝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약을 뿌리면요 앞이 안 보여요. 안개처럼 그 뿌여갖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 끝난 다음에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그 맑은 공기는 참 진짜 꿀맛이고요. 또 작업을 하면 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짐들과 복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디스인펙션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 많이 여쭤보세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트럭이 부웅 하면서 하얀 가스를 뿌려주잖아요. 예, 그 방식이에요. 아시다시피 요새 뭐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이 아시잖아요. 공기 중에 이제 떠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거를 맞춰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초밀입자, 울트라 로우 발륨 포거를 해갖고 한 30피트를 뻥뻥 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느다란 물방울이죠. 그게 5마이크론 정도의 그 초밀입자로 분사를 하는 건데요. 이 곰팡이가 우리가 10마이크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고 중력으로 약이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진 바이러스를 잡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일을 하려면은 주정부에서 발행한 미생물 안티 마이크로비얼 라이센스는 아주 기본이죠. 네, 가장 제가 요새 고민하는 문제점은요,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비즈니스 하시는 오너시잖아요. 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종업원과 고객으로부터의 라이빌리티 소송이 발생된 우려가 엄청 큽니다. 특히 노동법, 그 다음에 워커스컴의 보험 문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는 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7월 23일자 중앙일보를 보면요. 거기에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소장이 벌써 2,000건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업 오너로서 면책동의서 상황이 어떻게 자기를 커버할 수 있는지 면밀히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저희가 다음 세미나에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저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하셨었어요. 3, 4월 달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뭐 다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야, 여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백신만 나오면 가을에 백신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뭐 곧 잘 될 거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 근데 사실 아직도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요새 현장을 보면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없는 업체들이 엄청 난립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클리닝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굉장히 여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막 광고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안티 마이크로비얼 라이센스가 없이 하면은 리갈 이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설사 모르고 그거를 오다를 줬다고 그래도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거는 아주 필수라는 거를 꼭 아시기 바라고요. 저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하고 서류를 보고 스터디를 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약 3,500개의 변이가 이미 발견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파이크가 3,500개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 스파이크에 대한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백신을 만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뾰족뾰족한 그 부분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냐 이건데 변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가끔 뉴스화되고 있는데 애완동물하고의 그 상관관계예요. 이게 애완동물을 저희가 너무 많이 옆에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많이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지키시라고 그러는 3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CDC의 그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CDC에서도 얘기한 자주 방역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저도 상공회의소 지금 기획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K-방역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 달부터 저희가 한인회라든지 한국학교 이쪽에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은 우리 사무총장님이 우리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K 방역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생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쌈바 기획 부회장님, 또 벌레박사 대표님, 네, 네. 방역 현장에서 본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열어보니까요, 테드 리 선생님하고 세뮤 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2가지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걸 캡처를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하은혁 교수님한테 저희가 이 질문을 보내서 그거를 대답을 받으면은 저희가 그 상위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은 지금 한 5시 10분 정도 됐어요. 저희가 이게 실시간 라이브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상공회의소의 전직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손 한 번만 좀 흔들어 주세요. 전직 회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이국자 한국학교 이사장님도 또 들어와 계시고, 아까는 또 보니까 김영률 평통 회장님도 이렇게 계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자문위원님들 이렇게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우리 상위 자문위원님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사님들 엄지척. 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도 잘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우리 김영배 사무총장님의 사업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애틀랜타 이제 하반기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첫 번째는 본 회원사의 실질적인 혜택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과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본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한 또 그러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타이틀을 2020년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전체 통합 카톡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은 앞으로 또 업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체 카톡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의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진 자료라든가 또는 기타 통계 이런 자료로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gakacc.co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많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한 세미나
또 강연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줌 미팅을 통해서 더욱 많은 그러한 세미나 또는 기타 뭐 소통의 그러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새로운 또 토픽을 갖고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가 대표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또 우리 678-333-1634 대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아까 우리 썬바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K 방역 프로젝트에 관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또 마련을 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전체 계획이 나오면은 향후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기넷 미국 상공회의소와 저희가 MOU 체결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020 센서스 조사와 관련해서도 저희 그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그 일종의 그 역할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미셸 강 부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하반기 사업계획 내용을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배 사무총장님의 사업계획 저희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3가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귀넷 상공회의소와 MOU 사인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 날 저희가 1차 미팅을 가졌었어요. 네, 닉 마시너 의장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그 퍼블릭 릴레이션스 매니저하고 1차 미팅에서 MOU 사인식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인종 혐오 범죄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공회의소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조지아 상하원에서 인종 혐오 범죄 방지 법안이 또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MOU 사인식은 8월 13일 목요일인데요. 그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귀넷 상공회의소의 이사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 사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고 이제 위층에 1828 클럽으로 가서 귀넷 상공회의소의 이사진들과 저희 상공회의소의 참석자들과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명이 참석하기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 그다음에 집행부 임원들하고 또 자문위원장님, 또 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가 가서 사인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자분들도 저희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그 사인식이 MOU 사인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1년에 2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카톡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번째, 네, 이게 저희가 1차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사진 찍은 거예요. 뭐 닉 마시노는 여러분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MOU 사인식에 대한 협의를 하고 온 그 사진입니다. 네, 그다음에 2번째는요, 제가 전체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대외 부회장도 맡고 있지만 이제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국에서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8월 11일부터 여러분 가정으로 인구조사원이 파견이 되는데 어떤 가정으로 인구조사원이 가냐면요. 그동안 인터넷, 그 다음에 전화, 센서스 질문지에 답을 하지 않은 가정으로 인구조사원이 가요. 여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모두 응답하면 모두 혜택 받습니다. 6,750억 달러, 하나에 6,750억 달러가 넘는 연방자금이 지역사회에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께서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전화번호를 좀 띄워주세요. 네, 844-392-2020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국어 사용자가 응대를 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다. 대답, 설문을 끊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배달된 설문지가 있어요. 그걸 작성하셔서 동봉된 봉투에
넣어서 반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전화번호 844-392-2020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는 my2020census.gov입니다. 여기 가셔서 하시고요. 그 센서스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그 센서스를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해서 그 홍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AAAJ라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도 센서스 파트너고 저희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도 센서스국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너가 같이 그 협업으로 공동 홍보 활동을 8월 달에 벌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톡으로 홍보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광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이제 랩업 미팅이라고 해서 나머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의 김다현자 회장님께서 제2회 비즈니스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그 김영겸 회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요. 제가 잠깐 그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성함 말씀해 주세요. 저희 뭐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시지만. 예, 전 회장 이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네, 말씀 시작해 주세요. 네. 달라스 한인 상의에서 제2회 비즈니스 엑스포를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광명시 등 그 한국에서 지자체 약 30개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가상 뭐 전시회,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지아 상의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 카톡이나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경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체 카톡방을 열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마련이 돼서 이렇게 원활한 그 정보 안내 이런 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 자리에는 또 그 미디어단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지척.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피드백을 좀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 줌 미팅을 이제 1차 처음으로 가져봤는데 이 시간에서 저희가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또 전직 회장님들, 자문위원님들, 이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2차, 3차 세미나를 할 때 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그 호스트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켜드릴 거고요. 아니면 그냥 직접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그 손 들어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엄순아 회장님 지금 먼저 뮤트가 돼 있으니까요. 언뮤트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안 들려요? 오케이. 네, 오케이. 언뮤트 들려요? 해주세요. 네. 언뮤트 잘 했어요. 들립니다. 이게 네. 처음 미팅이지만 너무너무 잘했고 또 앞으로 2차, 3차 뭐 더 해야 될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했어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저기 하 교수님한테 도움되게 얻은 것도 많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들. 네, 엄순아 회장님 저희한테 이렇게 용기 주시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지척. 네, 저희 피드백을 더 받고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요. 저희가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또 개선점이 무엇인지 다음 세미나의 주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저번에 김도현 회장님께서 그 세미나 주제를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PPP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한국어로 좀 그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한테 좀 자세히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외로움도 많이 겪으시고 집에서 계속 계시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그리워하시고 이래서 이런 어떤 뭐 그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강연을 하실 분들을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줌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이사님들, 전직 회장님들, 또 자문위원님들 저희 집행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회장님 마무리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회장님. 네, 그 저기 언뮤트 하시고요. 마이크.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들려요? 네, 김영률 회장님. 네, 김영률 회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뭐 저기 병통 회장이 전에 그 한인의 아니 저기 뭡니까 상공회에서 전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썬박 위원장님이 뭐 참석 안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하겠다고 해서 뭐 참석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들 그 사회적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몸도 멀어지고 또 마음까지 멀어질까 봐 걱정인데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가깝게 느껴지고요. 그 한 두 가지만 저기도 저도 뭐 사실은 지금 이용규 회장님도 계시고 또 김현철 회장도 계십니다. 비대위에서 하는 일 제가 그 코로나 쪽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는 말씀드리고 단 질문은 그럼 두 가지만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회장님하고 우리 하인혁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먼저 그 이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아까 하인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지금 2차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나 그런 것이 되게 지금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특히나 이제 이 한인 이 사회에 한인 동포들에게도 지금 많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마치 우리 집 앞 그 문턱까지 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항상 불안하고 그런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비즈니스도 물론 상공에서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가족이 전체 그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또 병원에 있어서 그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결과가 아마 나왔고 그런 부분이 우리 한인사에서도 나타나지 말한 부분은 없거든요. 각자 조금 그 위축은 됩니다만은 그 안전 수칙을 좀 잘 지켜서 특히 위생 마스크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손 씻기 거리두기 그 정도만 해도 좀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썬박 위원장님 아까 금방 들었습니다만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방역을 할 때 그 이렇게 우주복 같이 이렇게 그런 복장을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쓰는 건지 아니면 약품이 인체 해독이 있어서 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저도 이제 그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은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여기 하인혁 교수님 여기 계시면은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아까 뭐 떠오르는 뭐 직장과 사라지는 직장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그래서 아마 떠오르는 주식이 어떤 거고 사라지는 주식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좀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영률 전직 이사장님이시죠? 네, 질문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인혁 교수님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완전히 개인적입니다. 절대 나중에 블레임 안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IT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IT 그 직장이 그쪽이 아마 떠오른다고 앞으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아마 좀 제 발표만 마치고 빨리 여기서 나올 걸 그랬어요. 집에 갈 걸 그랬어요.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전문가가 계실 때 사실은 또 좀이라도 혹시 팁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저기 선박 부회장님 이거 레코딩 좀 꺼주시겠어요? 네, 농담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오피셜리 네, 이게 레코딩해서 또 유튜브까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뭐 온 레코드인지 오프 더 레코드인지까지도 드릴 정도로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보다는 지금 제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방향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이게 한두 달, 뭐 6개월 내 이렇게 해서 승부를 볼 일이 아니거든요. 예. 뭐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미 뭐 백신 개발과 관계된 주들은 뭐 엄청 오른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남의 뒤를 쫓아가는 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화되는 내용 가능성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품목을 정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흔히 이제 라지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기업들이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수익도 낮지만 뭐 그냥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보시는 것처럼 이번 꼭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지만 코로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대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뭐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파산 보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라지 캐피털이라고 그냥 뭐 이거는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 점도 한번 다시 좀 꼼꼼히 들여다 보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질투가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좋은 팁을 주시는 건 아닌지 나중에 좋은 팁 받으시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선박 사장님, 대표님께 했던 거였는데요. 방역복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건지, 왜 방역복 입으시는 거예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청소업계 또 대가이신 김용률 회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케미칼을 뿌릴 때 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 다 틀리고 라이센스 못 따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공기적으로 전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 취약해요. 컨트롤하는 필드 매니저, 테크니션들이 감염될 확률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가거나 가게에 가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약을 뿌리려고 그럴 때 저한테 또 컴플레인해요. 사장님 너무 무서워요. 저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방어복은 꼭 필요한 거고요. 또한 케미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쳐요. 이거는 생명력을 살아있는 거를 죽이는 비즈니스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약들이 굉장히 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잔디약 쪽은요, 우리가 월남전에서도 고엽제를 썼잖아요.
나뭇잎들 다 말라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헐비사이드는 굉장히 사실 위험하고요. 특히 인섹트사이드 이렇게 막 전문가용 약 사갖고 이거 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장을 하고 그 마스크도 면 마스크 하면 안 되고 레스피레토리 방독면 수준으로 써야 돼요. 저는 그거 하면서 사실 몸이 굉장히 많이 제 머리털 보세요.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리액션 오브 더 케미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는 에브리데이 직원들 왜냐면 제가 소송 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럴 때 비용 얼마인지 아시죠? 114만 불이에요. 치료비가. 그거 여러분이 제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확한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정확한 라이센스 가이드라인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개인적인 프로텍션도 필요하고 또 그 방역하는 본인도 필요하죠. 그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케미컬로서부터의 또 보호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5시 34분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채팅창에 올라온 게 있어서 뭐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올려드렸고요. 지금 그 우리 이혁 전직 회장님께서 그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다른 건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주식으로 요즘 재미 많이 보고 계시다고. 그럼 저희한테 밥 좀 사주세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그 건설 현장에서 헬멧 쓰는 것처럼 이렇게 퍼스널 프로텍션 그 이퀴먼트 그거 착용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요. 오늘 세미나, 줌 세미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들리세요?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진행을 맡은 우리 미셸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고요.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하 교수님, 우리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썸박 부회장, 잠박 부회장, 그 다음에 미셸 부회장, 우리 배현주 부회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 너무 고생들 많이 한 달 동안 준비하느라고 제가 사실 회장이 좀 귀찮아서 혼났어요.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기철 자문위원장님, 우리 최주환 우리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통 회장님, 하진 회장님, 우리 이혁 전 회장, 이재성 전 회장, 엄선아 전 회장, 이경철 전 회장, 그 외의 회장님들 앞으로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해주셨던 역사와 우리의 영광을 안고서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또한 영사관의 부추 영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세월이 좋아서 같이 한번 식사하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상위 임원들하고 한번 만나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준비를 또 할 것이고 또 최 영사님이 저희한테 많은 이러한 교포를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어떤 세미나 등등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참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함께 하고 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 교포들에게 힘이 되는 상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기서 저 몽고메리에서 우리 안순애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회장님. 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이춘봉 아까 부이사장님께서도 들어오셨었나요? 아니요. 한국이 시차가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한국. 지금 제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캡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거기에 한 2-3가지 질문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 교수님한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올려서
저희가 대답을 받아서 다시 저희 카톡방에 그 대답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시 37분인데요. 저희가 5시 30분으로 끝나기로 했지만 7분이 오버가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서로 얘기 나누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2차, 3차 줌 미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들 또 이홍규 회장님 이하 또 집행부들이 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저희 줌 1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군만두도 사주세요. 오프 코스. 네네. 지금 썸버 부회장님 저기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좀 캡처 좀 해주세요. 예, 세이브했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뵐게요. 좋은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기자님 여러분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집행부는 잠시 남아서 한 4번 미팅 한 2, 3분만 할까요? 네네, 좀 기다릴게요.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네. 한 시간 반이 그냥 훌쩍 지나가네요. 네, 정신이. 네. 네, 근데 첫 번째 미팅인데 어떻게. 미셸 부회장님, 네. 너무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랩업 미팅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한 달 넘게 준비했던 거를 오늘 실행을 했는데 좀 개선할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 또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00명 넘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 정도 했는데도. 오늘 몇 명 들어오셨어요? 몇 명?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47까지 들어왔는데요. 네. 47명. 네. 50명이 안 되네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에 6월 28일 일요일 날에서 제가 변호사협회하고 회계사협회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것도 35명이 맥스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쨌든 좀 호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잡코리아, 그다음에 조셉박 기자님, 그다음에 허경 기자님, 그다음에 미아 씨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기사로도 이렇게 나가고 또 유튜브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많이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 3차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거 광고가 되는 게가 다음에는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현주 씨 또 나갔다.
변주 씨가 이거 네, 들어야 돼.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방문자가 없잖아요. 저희 상공회의소의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할 때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거기 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그렇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 네. 방문자 수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그 줌 미팅 때는 미리 이거를 그 웹사이트에 올려서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쯤이나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웹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하죠. 이제 연락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자들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셨네. 이제 나중에 아까 이제 뒤에서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기자분들은 다들 원래 저기 그 취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좀 의견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anyway. 네네네. 하여튼 이번에 썸박, 잠박, 두박이 감사하죠. 박수가 본인들은 왜 안 쳐? 오늘 푹 주무세요. 오늘은 걱정 없이. 두 부회장님이 대박 났어. 그래서 박씨가 양박, 썬박, 잔박, 양박. 여간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첫 술이지만은 우리가 좀 잘 보내고 우리가 뭐 2차, 3차도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재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자고요. 이거는 같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We stick together. 절대 혼자서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썸박 부회장님은 머리카락이 한 5개 빠진 건 내가 보이거든요.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미셸강 부회장님 너무 진짜 오늘 달변이시네.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진짜 제가 점수 준다 그러면 100점에 플러스 1점 더 줄 겁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그 멀리서나마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건 다음번에 더 멋있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네네. 데이터를 네, 레코딩 다 했으니까는 네, 오케이. 유튜브 뭐 이왕이 한 거 뭐 전부 다 유튜브로 올리죠. 모든 거를 그죠? 오케이. 네네. 조금 네, 편집해 갖고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 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호야 잘 있어라.